안녕하세요, 장혜택입니다. 오랜만에 르노코리아 얘기예요. 이 르노코리아 한동안 신차가 없어서 할 얘기도 별로 없었는데 신차가 나온다는 소식입니다. 오는 10월, 11월 이때 정도에 XM3의 하이브리드 모델 이게 우리나라에도 딱 나올 예정이에요. 원래 이 부산 공장에서 만들어서 유럽으로 막 이렇게 수출하고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유럽에서 팔던 거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뭐 엠블렘도 바뀌고 막 이랬었잖아요. 조금 이렇게 바꾸고 뭐 이렇게 조금 만져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딱 내놓는다고 합니다. 요거 기대됩니다. 요거. 비디오 오토. 유럽에서는 XM3를 아르카나라는 이름으로 팔고 있죠. 그래서 아르카나 이테크 하이브리드. 요게 이제 XM3 하이브리드 요건데 이미 뭐 꽤 많이 팔렸기 때문에 이미 데이터도 다 있고 뭐 시승기도 있고 뭐 조금씩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각 차들의 모든 데이터들을 쫙 모아놓은 곳인데 요 코나 하이브리드랑 XM3 하이브리드, 아르카나 하이브리드 요거를 이렇게 비교하면은 대략 스펙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합니다. 자, 연비부터 보시면은 코나 하이브리드의 연비는 100km 달리는데 5.4L의 연료가 든다 이렇게 나와요. 참고로 이제 유럽 연비는 100km 달릴 때 연료가 몇 리터 들어가느냐 요걸 이제 표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1리터로 몇 킬로 가느냐 이렇게 표기하는데 요거랑 좀 차이가 있죠. 이제 우리나라 연비로 이렇게 대충 환산만 하면 리터당 18.52km 요 정도 나옵니다. 자, 반면 그 르노 아르카나 하이브리드 요거 연비는 이제 100km 달리는데 4.9리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5.4리터 들어가는 코나 하이브리드보다 연비가 더 좋다는 얘기죠. 요 연비는 이제 우리나라 연비로 단순 환산하면은 리터당 20.4 뭐 요 정도 연비만 들어오면은 뭐 가장 최고 수준의 연비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유럽 연비 기준으로 보면은 코나 하이브리드보다 아르카나 하이브리드 연비가 더 좋다. 그리고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제 시속 100km까지 가속 아르카나 하이브리드 쪽이 조금 더 좋죠. 코나 하이브리드는 이제 11.3초 걸리는 걸로 나왔는데 아르카나 하이브리드는 10.8초 조금 더 빠르네요. 이게 이 아르카나 하이브리드 모터의 이 스펙을 보면은 이 토크가 꽤 좋아요.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초반에 엔진 힘보다는 이제 모터가 확 돌아가지고 이제 초반 가속이 쭉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속도가 붙으면은 엔진 힘이 더해져서 이렇게 가속이 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코나 하이브리드보다 아르카나 하이브리드에 들어간 전기 모터가 초반 토크가 좋다 보니까 아마 조금 더 좋게 나오지 않았나 요 생각이 드네요. 엔진 스펙이나 뭐 이런 거 비슷하거든요. 코나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전기 모터는 이제 170Nm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아르카나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거는 205Nm나 35Nm면은 뭐 적지 않은 차이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용량은 코나 하이브리드가 1.56kWh 그리고 아르카나 쪽은 1.2kWh 이게 아르카나 쪽이 조금 더 낮긴 한데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충전 방전을 계속 거듭하기 때문에 계속 가속을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좀 배터리 용량이 좀 여유 있는 게 좋죠. 근데 계속 충전 방전하는 이런 시내 주행이나 이런 데서는 크게 지장을 느낄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차 무게는 뭐 코나나 아르카나나 뭐 비슷하고 연료 탱크가 코나 하이브리드는 38리터 근데 아르카나 하이브리드는 50리터나 됩니다. 이게 꽤 차이 나네요. 현대기아 쪽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 배터리를 뒷좌석 시트 밑에다가 넣습니다. 원래 이제 연료 탱크가 있던 자리인데 연료 탱크 크기를 조금 줄이고 하이브리드 배터리를 넣거든요. 그래서 연료 탱크가 하이브리드 쪽으로 오면은 연료 탱크가 좀 작아지죠. 그래서 38리터 연료 탱크가 들어간 것 같고요. 반면 XM3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아르카나 하이브리드, 요거는 그 배터리가 트렁크 바닥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스페어 타이어 들어가던 요 위치에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고 연료 탱크는 원래 있던 그 뒷좌석 시트 밑에 연료 탱크가 가솔린 모델 연료 탱크랑 50리터짜리 똑같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기름 가득 넣고 이렇게 달리게 되는 거리가 이제 50리터나 되면은 연비가 20km 막 이렇게 나오면은 뭐 1000km도 간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제가 이 데이터를 여기서 찾아가지고 막 이것저것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 신형 니로 하이브리드 있죠? 이게 좀 괴물이더라고 이게. 유럽에서도 이 신형 니로 하이브리드 요거 연비가 장난이 아니에요. 니로 하이브리드는 이제 하이브리드 전용 모델이죠. 내연기관 모델 따로 없고 하이브리드 전용 그다음에 전기차 이렇게 나온 건데 기존 니로 하이브리드는 연비가 이렇게 괴물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신형 니로 하이브리드가 연비가 거의 그 넘사벽 수준입니다. 하이브리드 중에서는 그냥 월등히 좋아요. 요거 제가 XM3 하이브리드, 아르카나 하이브리드를 비교를 하면서 니로 하이브리드랑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야 니로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 전용 모델인데 당연히 거기가 좋지 왜 말도 안 되는 비교를 하느냐 뭐 요런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대충 처지가 비슷한 가솔린 모델도 있고 하이브리드 모델도 있고 뭐 요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이제 코나 하이브리드랑 이렇게 비교를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튼 뭐 몇 달 안 남았어요. 10월, 11월 요때쯤에 이제 XM3 하이브리드가 나오는데 디자인은 사실 별로 바뀌는 건 없습니다. 유럽에 팔고 있는 아르카나의 RS 라인 모델이 있어요. 이제 앞부분이 조금 더 이렇게 스포티하게 이렇게 디자인이 된 건데 요거랑 비슷하게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르노 코리아가 최근에 이 엠블렘이 좀 바뀌었잖아요. 요 새로운 엠블렘을 라디에이터 그릴 중앙에다가 딱 들어가면서 라디에이터 그릴의 요 패턴도 조금 새롭게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최근 얼마 전까지 XM3 이렇게 위장막 두르고 다니는 요거 보면은 앞부분만 이렇게 가리고 다니는 그 위장막 차들이 이렇게 스파이샷으로 찍혀가지고 조금 올라오더라고요. 라디에이터 그릴이랑 요 앞부분은 이제
이제 기존 XM3랑은 조금 다르다. 그래서 이제 앞부분만 조금 가리고 이렇게 테스트 주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옆이랑 뒤는 뭐 바뀌는 거 없고 실내에 기어 노브 시프트 바이 와이어 방식의 좀 컴팩트하게 생긴 기어 노브로 바뀌는데 요게 신형 르노 캡처에 들어간 기어 노브랑 비슷하게 생긴 게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르노의 이테크 하이브리드 시스템 요게 구조가 단순하지가 않더라고요. 조금 좀 특이하고 복잡하고 잘 이해가 안 되고 좀 어렵더라고요. 사실 하이브리드는 지금도 토요타가 뭐 거의 최고 강자죠. 대부분의 이 하이브리드 관련된 특허를 토요타가 갖고 있어서 다른 회사들은 다 토요타가 갖고 있는 이 특허를 피해서 하이브리드를 개발을 해야 돼요. 아니면은 뭐 로열티를 주고 토요타 하이브리드를 뭐 돈 주고 쓰든가 뭐 이래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토요타가 안 쓰고 독자적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회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 현대 기아 자동차죠.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 전기 모터가 딱 들어가 있는 요 병렬형 하이브리드 시스템, 요 단순한 시스템을 기본으로 해서 계속 개선해 가지고 완성도를 쭉 끌어올린 게 이제 현대 기아의 하이브리드 방식입니다. 토요타는 직병렬 하이브리드 방식이잖아요. 뭐 클러치 같은 게 따로 없고 전기 모터는 2개고 그리고 유성 기어 방식이라 그래 가지고 클러치 같은 거는 약간 이렇게 미끄러짐을 막 이렇게 미끄러짐을 보정해 가지고서 딱 붙여 가지고 동력 전달을 하는 건데 유성 기어는 뭐 이렇게 한 3개의 동력원이 이렇게 뭐 선 기어와 뭐 위성 기어와 뭐 이런 것들로 되게 복잡해 가지고선 이렇게 돌아가는 방식인데 이거는 클러치처럼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동력 전달을 하는 게 아니고 요 3개의 동력원이 이렇게 서로 힘을 배분해 가지고 서로 미끄러짐이나 이런 동력 손실이나 이런 거 없이 이렇게 구동되는 요거 유성 기어만 설명을 해도 이렇게 손으로 막 이렇게 설명하기 쉽지가 않을 정도예요. 근데 이제 토요타 하이브리드 방식이 유성 기어를 기본으로 만들다 보니까 약간 좀 무단 변속기 같은 느낌의 가속감 이런 게 있죠. 변속기가 따로 없어요. 그냥 뭉 엔진이 돌면은 그거에 맞춰서 속도가 쭉 따라서 올라가는 마치 무단 변속기 예전에 가속 느낌 안 좋다 그러는 게 이제 엔진은 왕 하고 있고 속도는 스스스스 올라가고 요런 가속감 별로 안 좋다 그랬었잖아요. 토요타 하이브리드의 가속감이 유성 기어를 기반으로 만들어서 좀 가속감이 무단 변속기 같은 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감은 그렇게 기분이 좋진 않지만 이렇게 뭐 울컥거리거나 뭔가 막 변속 충격이 있거나 뭐 이런 거는 전혀 없죠. 한없이 부드럽고 한없이 완성도나 이런 것들은 높은 하이브리드가 바로 토요타식 하이브리드입니다. 현대기아나 다른 회사들은 요 특허를 다 피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병렬형 하이브리드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 도넛 형태로 생긴 모터가 딱 끼어져 있는 요 방식 요 병렬형 하이브리드를 기본으로 해서 뭔가를 계속 개선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변속기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가속을 하면 이제 변속 느낌이 있죠. 엔진이 웅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속도도 같이 올라가고 차곡차곡 변속하면서 속도 올리고 내연기관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가속을 하죠. 그래서 이제 가속 느낌 요런 거를 따지면은 이제 현대기아 쪽의 가속 느낌은 좀 느낌도 좀 난다. 엔진이 이렇게 막 쥐었다 풀었다 하는 요런 느낌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시스템도 단순하고 내연기관을 기반에 두고 만든 이제 하이브리드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동력이 이렇게 연결되고 끊어지고 막 이러는 거를 토크 컨버터나 아니면은 뭐 듀얼 클러치나 이런 식으로 약간 마찰이나 무슨 유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붙였다 띄었다 하면서 이렇게 동력이 끊어졌다 하면서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변속 충격이나 빵 물릴 때 그 울컥거리거나 뭐 이런 현상이 좀 있죠. 그래서 예전에 현대기아 하이브리드 방식 보면 약간 울컥거리고 약간 위화감이 있고 뭐 하다 보면 약간 멀미가 난다 그러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현대기아 하이브리드 타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리고 저도 현대기아 최신 하이브리드 차들 몰아보면은 이게 로직이 이제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모터가 속도를 알아서 딱 맞춰줘가지고서는 쫙 들어가기 때문에 울컥거리는 거나 이런 위화감이나 이런 거 없이 아주 부드럽게 동력 전달이 잘 된다. 변속할 때도 변속 충격이나 이런 거 거의 없다. 이제는 시스템이 거의 완성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야 뭐 현대기아 하이브리드 처음 만들 때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막 뒤로 미끄러지고 막 뒤로 훅 밀리고 막 이런 거 막 잡아내고 막 뒤로 가닝 나오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게 2016년인가 그렇죠. 그 이후로 뭐 하이브리드 차를 몇 대를 더 개발했고 뭐 이랬기 때문에 이제는 완성도가 이제 뭐 거의 끝까지 차올랐죠. 근데 여기에 또 이제 르노의 하이브리드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더라고요. 저는 이게 현대기아 쪽의 하이브리드 방식이랑 좀 비슷한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저것 찾아보다 보니까 이거 뭐 완전히 새로운 하이브리드 방식이에요. 전기 모터가 2단 변속기가 물려 있어요. 그리고 엔진은 4단으로 변속이 돼. 그리고 전기 모터가 또 2개야. 그리고 직병렬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렬로 연결된 거 하나 있고 병렬로 연결된 모터 하나 있고. 그리고 막 도그 클러치 얘기 나오고 막 이래요. 사실 이 도그 클러치는 뭐 이렇게 도는 게 이렇게 빡 물러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방식이거든요. 이 체결감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 경주차에서 많이 쓰는 방식인데 지금 또 경주차에서 그렇게 쓰지 않죠. 예전 경주차에서 이렇게 쓰던 방식인데 직결감은 아주 확실합니다. 근데 이게 탁 물릴 때 이런 충격 같은 게 있거든요. 이래서 이제 요즘에는 많이 안 쓰는 방식인데 르노에서는 이거를 요 회전 차이를 보정을 해주는 거를 전기 모터가 아주 예민하게 딱딱 회전차 보정을 해주기 때문에 변속 충격이라든가 이런 거는 거의 없다라고 설명은 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직접 몰아보질 않아가지고 시승차 나와보거나 뭐 이제 신차 발표하면은 직접 몰아보면서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잘 만들었다니까 잘
만든 줄 일단 알고 있어야죠. 르노에서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회사들. 지금도 수동 변속기가 절반 가까이 팔리는 나라가 유럽, 프랑스, 절반 가까이 수동 변속기를 쓰는 나라라서 이 변속기가 막 미끄러지면서 뭔가 헛돌고 놓고 이런 느낌 상당히 안 좋아합니다. 듀얼 클러치 흡사한 느낌의 하이브리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구조를 보니까 듀얼 클러치 변속기랑 조금 흡사한 구조가 있고 이게 슬립하거나 이렇게 미끄러지거나 헛도는 느낌 이런 거는 전혀 없겠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 모터가 2단 변속기로 물려 있어서 이제 저속으로 전기 모터 나가는 것도 되지만 꽤 고속에서도 전기 모터를 쓸 수가 있다. 그리고 전기 모터가 2단 변속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하이브리드로도 쓸 수가 있고 배터리 용량만 늘려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쓸 수가 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염두에 두고 개발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딱 보입니다. 요게 딱 들어온다는 게 저처럼 이렇게 자동차 쪽 이렇게 취재하는 기자들 사이에서는 야, 이게 통할까? 완전 새로운 시스템인데? 요런 의문이 있는데 일단 뭐 유럽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이 아르카나 하이브리드가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은 안 하고 오히려 좀 많이 기대는 됩니다. 요즘 쌍용 자동차도 이 토레스 나오면서 좀 힘 받아서 쭉 올라가고 있잖아요. 르노 코리아도 XM3 요 하이브리드를 통해서 좀 힘 쫙 좀 받아서 쭉쭉 이렇게 좀 커나가길 바랍니다. 너무 지금 시들시들하고 있잖아. 르노 코리아도 좀 힘 좀 내야죠. 현대 기아의 이 독점 이거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거는 건강한 시장 구조는 아니에요. 해서 이제 현대 기아를 조금 이렇게 견제도 하고 요런 시장 구조가 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좀 시장에 요게 좀 분위기가 좀 건강해지거든요. 르노 코리아 쌍용 그리고 쉐보레 다 같이 성장해가지고 좀 건강한 이 자동차 시장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10월, 11월에 나오는 XM3 하이브리드 요 나오자마자 제가 하드하게 이 로직 같은 거 이렇게 틀림없이 잘 세팅됐는지 딱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알려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오토. 일질. 미디어 오토. 미디어 오토. 미디어